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른바 배타적 시민권 법안으로 통과 시 한인 복수 국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검열이나 컨텐츠 관리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브라질에서 한류를 내세운 유료 데이트 사이트가 성착취 범죄 의혹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오빠 데이트하세요라는 문구로 현지 여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가 2021년 의사당 난입 전날 발생한 파이프 폭탄 사건의 첫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5년간 이어진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산타 에레나 지역에서 추진되는 SFCT 프로젝트가 20년 준비 끝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ANK 그룹 개발사는 중남미가 함께하는 경제, 금융 허브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 시민의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배타적 시민권 법안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복수 국적을 가진 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의 이중 국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이름은 배타적 시민권 법안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인물은 오하이오주 공화당 소속 버니 모네로 상원의원입니다. 모네로 의원은 외국 국적 유지가 충성심의 분열과 국가 이해관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미국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보유할 경우 1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 중 하나는 한인 복수 국적자입니다. 한국은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출생지가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인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국이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면 이들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하나의 국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남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병역 의무가 부과되면 만 38세 이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해지는 만큼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한국 방문 시 출입국 절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 상속, 금융 거래 등 생활 전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이 상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중 국적을 사실상 허용해왔고 시민권 박탈 문제는 헌법적 논쟁이 얽혀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중 국적자들의 권리 문제도 복잡해 법안이 실제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관리나 팩트체크 등 검열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비자 심사 강화 조치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은 3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심사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전 세계 재외 공간에 공문을 보내 영사과 직원들에게 신청자를 비롯해 신청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할 가족의 이력서,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토 항목에는 잘못된 정보, 컨텐츠 관리, 팩트체크, 준법 관리, 온라인 안전 등 검열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한 검열이나 검열 시도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증거가 있다면 비자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1B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금융서비스 분야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보수층의 목소리가 검열을 통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루마니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 대응을 명분으로 극우 정치인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인을 검열한 사람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방침이 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에서도 심사 대상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점검해 미국의 적대적인 인식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브라질에서 한류 팬심을 악용한 유료 데이트 만남 사이트가 등장해 브라질 현지 경찰과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이 성착취 범죄 의혹을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한국 오빠와 데이트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우며 한국 문화를 상업적으로 왜곡해 현지 여성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 등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주요 소셜미디어와 브라질 현지 한류 팬 카페에는 최근 한국 오빠와 데이트하세요라는 유료 만남 서비스 광고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된 현지 한류 팬들이 성착취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현지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오빠와 함께 K드라마의 마법을 느껴보세요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상파울루에서 잊지 못할 로맨틱 경험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가 서울 명소를 함께 걷는 듯한 사진과 함께 사랑, 추억, 꿈 같은 한글 단어를 배치해 한국 문화를 로맨스 상품처럼 포장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유료 데이트 패키지를 보면 봉해치루, 파울리스타데로 카페 방문, 전통 한국식 고깃집 저녁 식사, 이비라푸에라 공원 산책, 유명 드라마 대사 속삭이기 등 구체적인 유료 패키지 서비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로 보이는 인물은 자신의 이름이 오빠 릭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매력을 결합한 국제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은 이 사이트가 단순 사기 수준을 넘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인호 경찰 영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정황을 보면 성착취 범죄로 판단된다며 관할 수사기관과 상파울루 주 검찰청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인물로 지목된 일본계 브라질 국적 남성을 추적하고 있으나 현재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총영사관은 국민 보호와 더불어 한국 문화를 악용한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 신고 요청과 경고문 배포, 현지 경찰과 협력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브라질에서는 실제로 가짜 프리미엄 팬클럽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한국 남성 사진을 도용한 로맨스 스캠, 허위 선물 배송 수수료 요구 등 한류 팬을 노린 다양한 범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인호 영사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브라질 여성과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21년 1월 6일 이사당 난입 사태 전날 민주공화 전국위원회 건물 앞에서 설치됐던 파이프 폭탄 사건의 첫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5년 가까이 수사 난항을 겪던 이 사건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저녁,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공화당 전국위원회 청사 주변에는 실제 작동이 가능한 파이프 폭탄 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약 5년 동안 수사해왔으며 최근 첫 번째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탄은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1월 5일 저녁 청사 외곽에 설치됐고 7하기 8인치 철제 배관과 부엌용 타이머를 이용해 자체 제작한 흑색 화학물로 폭발 시 인명피해가 가능한 수준의 폭발물이었습니다. 폭탄은 설치 15시간 후인 1월 6일 오후에 발견돼 경찰이 해체했습니다. 당시 인근은 의사당 폭동으로 치안이 붕괴되었고 카말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청사 주변에 설치된 파이프 폭탄이 있던 지점에서
약 6m 거리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탄이 발견되자 의사당 경내에 있던 경찰 일부가 출동했고 그 직후 폭도들이 경찰 방어선을 뚫고 의사당 건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폭탄 설치가 경찰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였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FBI는 사건 직후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현상금 50만 달러를 걸며 전국적인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주 첫 번째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사건 수사에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 1,500명 이상이 이미 기소됐지만 파이프 폭탄 사건만큼은 가장 풀기 어려운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5월 FBI 부국장 댄 본지노는 SNS X를 통해 이 사건은 추가 자원이 투입된 최우선 미제 사건 중 하나라며 매주 보고를 받고 있으며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체포로 의사당 난입 사건에 연루된 추가적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에콰도르 산타아레나 지역에 20만 헥타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 개발 사업 SF3 프로젝트가 20여 년의 준비 끝에 내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ANK그룹 개발사는 중남미 각국이 함께하는 경제금융 허브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뉴 퀸스 베이살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ANK그룹 개발사 사무실에서 에콰도르 산타 에레나 지역에 추진 중인 SFCT 프로젝트의 개발 구상과 추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프로젝트를 기획한 스티브 채 ANK그룹 CEO는 20여 년 동안 준비해온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오니까 여기가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다가 1년에 한 300명씩 죽는다고 그래요. 또 미국에 도착해서도 서림이 비자라는 그런 약점 때문에 갖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국경을 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구상을 하다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SFCT 프로젝트는 에콰도르 산타 에레나 지역에 조성되는 초대형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총 20만 헥타르, 서울의 약 3배 규모로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1차 개발 부지 4만 2천 헥타르는 내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중남미 각국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금융 허브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채 CEO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중남미 경제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프로젝트 부지를 담보로 하고 세계적인 기업 10여 곳이 연대 보증하는 구조로 비트코인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이른바 SF코인을 발행해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SF코인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 SF코인을 어떤 방법으로 발행을 하느냐면 프로젝트 땅을 담보로 하고 거기에 참여 기업인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같은 한국의 대기업과 미국의 JP모건, 체이스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연대 보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증보험 회사에서 연대 보증 사인을 하고 발행하면은 비트코인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코인이 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날 설명회에는 에콰도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갈로 페르난도 씨가 함께했습니다. 스티브 채 CEO는 그를 에콰도르 대통령 특사로 소개했습니다. 갈로 페르난도 씨는 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 의사를 밝히며 에콰도르 내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ANK그룹 개발사는 포코노 지역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해 현재 사업을 신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예산 중단을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브룩 롤린스 연방 농무부 장관은 내각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스냅 부당 수급 사기 근절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에는 자금 지급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5월 스냅 수혜자 자격 검증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와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각 주정부에 요청했고 공화당 성향의 28개 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10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정보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한을 12월 8일로 제시했습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스냅 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프로그램 수혜자 2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2025에서 2026년도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의 130% 미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6,680 이하, 연소득 $81,165 이하 가구로 최대 $996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100%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며 푸드스탬프, 현금 지원, 생계보조를 받고 있는 주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주거 형태와 난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난방비가 렌트에 포함된 경우 $45에서 $50, 전기나 천연가스로 직접 요금을 내는 경우 $400, 가솔린, 등유, 프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900까지 지원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신청 개시가 한 달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시정부의 부시장으로 한인 브라이언 수레 씨가 임명됐습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KT 윌슨 시장 당선자는 3일 수레 씨를 단독 부시장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수레 부시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털사대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워싱턴 주립대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광역 시애틀 파트너스 CEO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했고 과거 에드머리 전 시장 시절 경제개발국장으로 아마존 입지 조정과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했습니다. 윌슨 당선자는 기존의 복수 부시장 체제를 없애고 수렛 부시장 1인 체제로 시정을 이끌 계획입니다. 수렛 부시장은 앞으로 지역사회 소통과 대외 협력 강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발효되며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소비 목적 수입 차량과 창고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됩니다. 또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 이른바 상호 관세도 15%로 낮아졌습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 목재, 목제품에 대한 관세도 조정됩니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의 민간 항공기 교육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합니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은 품목별로 최대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소급 인하는 미국 통일 관세표 수정을 통해 반영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